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미세먼지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고 경북 동해안으로 건조한 대기는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잠시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이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이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뿌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1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큰 추위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는 내내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을 만나 지역 교육계의 한 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식만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며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목받았던 그동안의 학교 풍토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시대가 바뀌면서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변했다며 지식 습득에만 치중하는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성 역량,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동하고 심지어는 심미적 역량,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게 역량, 그게 공부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창의력을 기르는 이런 것들이 목표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기본 지식은 기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그 개념 자체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설명 위주의 주입식 수업에서 탈피해 아이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수업 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능력들이 지금은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수업이 바뀌고 있고, 이 수업을 통해서 인성 영향도 키우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도 찾고 진로도 찾고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대입 정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집에서 시험을 보고 인증서를 받는 학업 성취 인증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공부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고 학습 능력은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도달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더 의지하는 겁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좀 줄일 수 있겠고, 또 아이들에게도 도전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모든 아이들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희망하는 아이들만 하니까.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임 교육감은 또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대 핵심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내후년까지 배터리 빅3 기업 유치와 포항사랑 상품권 2천억 원 발행,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벤처밸리 가속화로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철길숲 시민광장과 미세먼지 도시숲 조성, 학산찬 복원에 나서고 어린이 테마파크와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이 포항북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민생을 내팽개친 채 정쟁에 몰두하는 국회를 바꾸고 고질적인 소득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창호 예비후보는 포항 공약으로 인구 70에서 80만 명의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도심 재생과 지진 피해 극복, 영일만항 활성화, 포항 안동 국도 조기 완공 등 구체적인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총선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 전 한나라당 광명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정재학 농촌경제연구소장이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는 박형수, 주재현 변호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만 3명에 이릅니다. 포항시 퇴직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잇따라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당원협의회는 정봉영 전 포항시 남구청장을 선대본부장에 임명했고 문충훈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도 정경락 전 북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역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했습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서진국 전 북구청장을 자문위원에 임명했다가 본인의 사정으로 임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대학이 위기라는 막연한 걱정이 당장 올해부터 정원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생이 1년 만에 5천 명 가까이 줄면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는 얼마 전 마감한 대학 정시 모집에서 3.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년 전 3.88대 1보다 떨어졌습니다. 대구대만 조금 오른 가운데 나머지 대구권 4년제 대학은 모두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2011학년도에 64,215명이던 대구 경북 수능 응시자가 2015학년도에 5만 명 선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5만 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10년 새 22%가 줄었습니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지역을 떠나는 수험생이 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어쩔 수 없다면서도 불안감을 떨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균형 발전 때문에 취업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점도 있고 해서 어떤 감정적인 선호도보다는 실익적인 측면을 보라고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일부 수도권 대학들이 올해 정시 모집을 30% 정도 확대하면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이 더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비인기 학과는 정원 확보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며 향후 지역 수험 시행을 붙잡아 두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새 토끼를 잡기는커녕 집에 있는 토끼마저 간수하기 힘든 것이 우리 지역 4년제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희망보다는 많은 걱정과 고민을 안고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에 뽑혔습니다. 이에 따라 2년간 국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고 한국관광공사와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축제 기획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문체부는 1996년부터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해 왔는데 축제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 등의 지표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를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와 경주시, 울릉군이 관광발전 종합지수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관광수용력 지수에서는 포항시, 울릉군, 경상북도가, 관광소비력과 관광정책 역량지수에서는 울릉군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2020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5.9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학년도 6.68대 1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입니다. 한의예과가 32.7대 1, 의예과가 14.7대 1 순으로 가장 높았고 고고미술사학과가 2.27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통합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경제 규모는 커지고 신공항과 관련한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 우범면과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범면입니다.
오는 21일 주민 투표를 통해 이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최종 이전터로 선정합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통합 신공항을 짓기 위한 절차들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대구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공모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K2 이전지 개발 구상을 준비를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경북은 신공항과 배후단지 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과 도로와 공항철도를 포함한 SOC 인프라 구축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대구라든가 아니면 뭐 도청 신도시라든가 구미 이런 거점 도시와 연결된 인프라가 거의 확정적으로 확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그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변화가 끼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항이 옮겨간 대구는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에서 벗어난 동촌과 금호강 지역이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공항과 연계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침체된 대구 경북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 컨벤션, 물류산업 같은 공항을 이용하는 산업도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역의 청년 인구를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경북형 청년 창업 특구 조성 등 4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11월 현재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경북 지역 청년 인구는 73만여 명으로 매년 8천여 명의 청년이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폐차와 전기차 구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2만 4천 톤의 36%를 줄이려던 목표를 내년까지 1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덕군에도 영덕읍 화계리에 미세먼지 등 6개의 대기오염 항목을 실시간 측정 전송하는 도시대기 측정소가 설치돼 최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수산업 위주인 동해안 산업 구조를 다변화시키기 위해 포항 환동해 본부에 해양레저관광과를 신설했습니다. 해양레저관광과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후포마리나 항만 등 지역 해양관광 인프라와 해양 자원을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 어촌 유들 300사업 주무부서로 어촌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4.15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 출마가 잇따르는 등 총선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선거법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오울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감안된 걸로 보입니다. 단으로만 치솟는 정당 대결은 우리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직접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고 홀고건한 심정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46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 현역 국회의원과의 경쟁에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돼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3%의 정당 득표율만으로 최소 4석의 비례대표가 확보되면서 이색 정당도 등장했습니다. 영주, 문건, 예천과 상주군이 의성, 청송 등 경북 8개 선거구에선 허경영 씨가 당 대표를 맡은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예비 후보가 9명이나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1살 낮아져 보수 1세기의 경북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해 4월 15일 총선 이전 출생자인 고3 학생은
모두 투표 참여가 가능해 새로 투표권을 쥐게 된 경북의 만 18세는 28,129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경북의 전체 유권자 228만 명의 1.23%에 불과해 선거 구도를 흔들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보수 힘들이 아직까지 너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수 안에서의 어떤 세력 다툼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아직까지 진보가 자기 목소리나 자기 입지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선거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조금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경북에선 진보 정당의 기존 지지율 자체가 낮아 현재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수혜를 위성 정당 등을 통해 보수 정당들이 나눠 가질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각 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야관 관람객들을 위해 5개 조명을 개선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정문과 신라 역사관, 월지관 등의 조명을 좀 더 밝고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보안 등만 있던 5개 석조 유물과 5개 관람 동선에는 조명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경주박물관은 동궁과 월지 등 인근 사적지에 비해 조명이 부족하고 어둡다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잠시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이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이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뿌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1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큰 추위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는 내내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